버리는 게 참 어렵죠. 저도 그렇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보면요. 다 쓴 몽당 연필 하나가 굴러다닙니다. 그거 하나도 쉽게 못 버립니다. 버리려고 들었다가도 다시 슬그머니 넣어두곤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생문답의 이혜준입니다. 혹시 지금 집안을 한번 둘러보시겠습니까? 정리가 안 된 물건들이 보이시나요? 나는 왜 이렇게 정리를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미련이 많을까? 혹시 스스로를 타박하고 계시진 않나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 말씀부터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책하지 마십시오. 물건을 쉽게 버리지 못하는 건요. 여러분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결단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이 따뜻해서 그렇습니다. 물건에 담긴 추억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분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난 세월을 치열하게 사셨다는 증거입니다. 가족을 위해 알뜰살뜰 살아오신 훈장 같은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가지는 꼭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일을 하면 쉬어야 하죠. 우리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뇌도 쉴 공간이 필요합니다. 최근 뇌과학 연구 결과를 보면 아주 놀랍습니다. 눈앞에 물건이 꽉 차 있으면요. 우리 뇌는 쉬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 물건 하나하나를 처리해야 할 정보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내가 쉴 곳이 없는 게 아닙니다. 내 뇌가 쉴 틈이 없었던 겁니다. 오늘 영상은 잔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탓하려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그동안 고생한 여러분의 뇌에게 휴식을 주는 시간입니다. 아주 과학적이고 또 지혜로운 비움의 기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억지로 버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편안하게 듣기만 하십시오. 듣다 보면 마음이 가벼워지실 겁니다. 자, 따뜻한 차 한 잔 드시면서 들어보시죠. 우리 세대는 참 배고픈 시절을 겪었습니다. 물자가 너무 귀했죠. 비닐봉지 하나도 함부로 못 버렸습니다. 포장끈 하나라도 버리면 어른들께 혼이 났습니다. 그때는 아끼는 것이 미덕이었습니다. 무조건 쟁여둬야 했습니다. 그래야 내 식구를 굶기지 않았으니까요. 그게 생존의 지혜였습니다. 어머님들 찬장을 한번 볼까요? 다 쓴 병, 반찬통들이 가득합니다. 깨끗이 씻어서 차곡차곡 모아두셨죠? 아버님들은 또 어떻습니까? 녹슨 나사 못 하나, 짜투리 전선 하나, 언젠가 쓰겠지 하며 공구함에 넣어두십니다. 저는 그 모습이 참 존경스럽습니다. 정말입니다. 그 알뜰함이 모여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그 절약 정신으로 자식들을 번듯하게 키워내셨습니다. 그러니 베란다에 쌓인 짐들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건 고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치열하게 살아오신 영광의 훈장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딱 하나 있습니다. 세상은 변했습니다. 이제 물건은 너무 흔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 습관은 그대로입니다. 여전히 그 가난했던 시절에 머물러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 습관이 우리 가족을 지켜주는 방패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편안한 노후를 방해합니다. 여러분의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 환자 중에 김 여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겉보기엔 아주 우아하고 깔끔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상담 중에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더군요. 선생님, 저는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요. 현관문만 열면 가슴이 턱 막힙니다. 알고 보니 김 여사님의 집은 감옥이었습니다. 물건으로 만들어진 감옥이었죠. 베란다에는 세제 박스가 천장까지 쌓여 있었습니다. 홈쇼핑에서 1+1이라고 샀다가 뜯지도 않은 것들이죠. 냉장고는 무려 3대나 있었습니다. 열어보니 기가 막힙니다. 2년 전 추석에 남은 전이 나옵니다. 3년 묵은 사골 국물이 꽝꽝 얼어 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여사님, 이거 도대체 왜 안 버리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시더군요. 나중에 우리 애들 오면 줘야죠. 그리고 혹시 모르잖아요. 전쟁이라도 나거나 내가 아파서 못 나가면 이거라도 먹어야죠. 여러분, 이게 바로 불안입니다. 불안이 만든 저장 강박입니다. 김 여사님은 물건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미래가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물건으로 벽을 치고 그 안에 스스로를 가두신 겁니다. 정작 자녀분들은 어떨까요? 집에 오면 화부터 냅니다. 엄마, 제발 이 썩은 것 좀 버려. 김 여사님은 서운해서 우십니다. 내가 너희 주려고 아낀 건데, 사랑으로 모았는데. 결과는 불화뿐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냉장고도 김 여사님의 냉장고와 닮아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그 무거운 갑옷을 좀 벗으셔도 됩니다. 이게 다 돈인데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가장 비싼 건 그 물건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머물러야 할 공간입니다. 여러분의 평온한 마음이 훨씬 더 비쌉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공간을 양보하셨잖아요. 이제는 그 공간을
온전히 나에게 돌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상처받지 않고 비울 수 있을까요? 현명한 60대가 실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품격 있는 비움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재미있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장롱 깊숙한 곳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20년 전에 있던 양복 있으시죠? 처녀 시절 입던 화려한 원피스도 한 벌쯤 있으실 겁니다. 솔직히 한번 말해봅시다. 그거 지금 입으면 맞습니까? 아마 팔 하나 넣기도 힘드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걸 못 버릴까요? 다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 빼서 입어야지. 하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날은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 못 버리는 건 그 옷이 아닙니다. 그 옷을 입고 잘 나갔던 시절, 바로 왕년의 나를 못 버리는 겁니다. 그 시절의 젊음을 놓지 못하는 겁니다. 제 친구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은퇴한 지 5년 된 친구입니다. 그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거실 벽 한 면을 거대한 백과사전이 꽉 채우고 있더군요.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아시죠? 요즘 누가 백과사전 봅니까? 다 스마트폰으로 검색하죠. 먼지가 뽀얗게 앉았습니다. 가족들 기관지에도 안 좋습니다. 그런데도 그 친구는 절대 못 버린답니다.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30년 전에 월급을 탈탈 털어서 샀다더군요. 그 친구에게 그 책들은 종이 뭉치가 아니었습니다. 자존심이었습니다. 나 이만큼 유식한 사람이야. 나 자식 교육에 이만큼 신경 쓴 사람이야. 이걸 증명하고 싶었던 겁니다. 주방은 또 어떻습니까? 어머님들 찬장을 보세요. 제일 좋은 자리에 뭐가 있나요? 무거운 도자기 그릇 세트가 있죠? 일명 손님용 그릇입니다. 금태가 둘러진 비싼 그릇입니다. 그런데 1년에 몇 번이나 쓰십니까? 한번 쓸까 말까 하시죠? 정작 본인은 어디에 드시나요? 이 나간 접시에 드십니다. 플라스틱 반찬통 놓고 드십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자잔귀한 나는 플라스틱에 먹습니다.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남을 위해 상석을 내어줍니다.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는 건 물건의 부피가 아닙니다. 과거의 미련입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줬는데? 내가 왕년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이런 생각들이 덩어리 져 있는 겁니다. 그 미련들이 오늘의 행복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내가 누려야 할 공간을 뺏고 있는 것입니다. 4. 전환 사건. 집이 최하면 주인이 병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과식을 했다고 칩시다. 배가 빵빵하게 찼습니다. 기분이 어떠십니까? 속이 더부룩하죠? 만사가 귀찮습니다. 머리까지 지끈지끈 아파옵니다. 우리는 이걸 체했다고 합니다. 음식이 들어왔으면 빠져나가야 하는데 꽉 막혀 있으니 탈이 나는 겁니다. 집도 똑같습니다. 물건이 들어오기만 하고 나가지 않으면요. 집이 체합니다. 만성 소화불량에 걸린 겁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신발장에 신발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거실에는 잡동사니가 쌓여 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우리 뇌는 신호를 보냅니다. 아이고 답답해. 숨 막혀. 이게 단순히 기분 탓일까요? 아닙니다. 한의학에서는 기가 막힌다고 합니다. 뇌과학에서는 에너지가 센다고 합니다. 우리 눈은 카메라 렌즈와 같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모든 물건을 찍습니다. 그리고 뇌로 보냅니다. 베란다에 쌓인 박스, 식탁 위 약봉지들. 여러분이 가만히 소파에 앉아 쉴 때조차도요. 여러분의 뇌는 쉬지 못합니다. 그 수백 개의 물건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줄줄 흘려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말에 집에만 있었는데도 피곤한 겁니다. 왜 이렇게 몸이 무겁지? 라는 소리가 절로 나오는 겁니다. 반대로 절이나 성당을 가보셨나요? 아니면 아주 정갈한 찻집은 어떻습니까? 텅 빈 마당을 봅니다.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방을 봅니다. 그러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차분해지죠. 숨통이 트이지 않던가요? 그곳엔 여러분의 길을 뺏어가는 물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인정하셔야 합니다. 물건을 비우는 건 단순히 청소를 하는 게 아닙니다. 꽉 막힌 집안의 혈관을 뚫어주는 일입니다. 줄줄 새나가는 내 노년의 기운을 지키는 일입니다. 가장 적극적인 보약입니다. 비워야 순환이 됩니다. 묵은 짐을 덜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빈자리에 건강도 들어옵니다. 자식들과의 화목한 기운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장 무엇부터 버려야 할까요? 속이 뻥 뚫리려면 뭐부터 손대야 할까요? 무턱대고 다 버리라고 하면 엄두가 안 나시죠? 그래서 제가 딱 정해드립니다. 현명한 60대가 인생을 가볍게 만들기 위해 버리는 것들. 가장 먼저 내다버리는 3가지 물건.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자, 이제 쓰레기 봉투 하나를 딱 펴십시오. 집안을 다 뒤집을 필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딱 이 3가지만 찾으세요. 그리고 그 봉투에 담으세요. 이것들만 사라져도 공기가 달라집니다.
첫 번째는 죽은 물건입니다. 기준을 딱 정해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한 번도 내 손을 타지 않은 물건. 그건 우리 집에서 이미 죽은 물건입니다. 고장난 드라이기 가지고 계시죠? 짝 잃은 양말도 있을 겁니다. 유통기한 지난 영양제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살 빠지면 입어야지 했던 그 옷들.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물건들은 대기 중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공간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월세도 안 내는 무단 점거자들입니다. 우리 집 평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그 비싸고 귀한 공간을 왜 쓰레기에게 내어주십니까? 과거의 미련을 끊어내세요. 죽은 물건을 집 밖으로 내보내는 게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왕년의 계급장입니다. 장식장을 한번 보세요. 먼지 쌓인 감사패, 트로피, 30년 전 명함 뭉치들. 이거 보면서 매일 흐뭇해 하십니까? 아니면 닦을 때마다 귀찮으십니까? 대부분은 짐일 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못 버리십니다. 이걸 버리면 내 찬란했던 과거가 사라질까 봐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치는 그 낡은 상패가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살아계신 여러분의 인격이 증명합니다. 여러분의 편안한 표정이 증명하는 겁니다. 과거의 영광을 끌어안고 살지 마세요. 그러면 오늘의 내가 더 초라해 보일 뿐입니다. 사진 한 장 딱 찍어 남기세요. 그리고 과감하게 정리하십시오. 그 자리에 예쁜 화분 하나를 놓으세요. 그게 여러분의 오늘을 훨씬 더 빛나게 해줍니다.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바로 자식에게 주려는 짐입니다. 이거 나중에 우리 딸 시집 갈 때 줘야지. 손주 태어나면 써야지. 하며 묵혀둔 이불, 그릇, 옷가지들. 죄송하지만 자식들은 그거 안 좋아합니다. 오히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짐이 됩니다. 그 엄청난 짐을 치우느라 자식들이 골병듭니다. 돈 주고 사람 불러서 버려야 합니다. 자식들이 진짜 원하는 유산은 묵은 살림살이가 아닙니다. 부모님이 쾌적한 집에서 건강하게 사시는 모습, 바로 그 자체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짐을 남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버려주시는 것, 그것이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배려입니다. 여기서 존경스러운 박 선생님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이분은 7순이 넘으셨습니다. 그런데 댁에 가보면 짐이 없습니다. 마치 모델하우스처럼 깔끔합니다. 그렇다고 삭막하냐? 아닙니다. 거실 한가운데 안락의자가 하나 있고요. 탁자 위에는 읽으시는 책 한 권, 찻잔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비결을 물었습니다. 박 선생님이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박사님, 저는 제 집을 박물관이 아니라 호텔로 만들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박물관은 과거의 물건을 보존하는 곳이죠. 하지만 호텔은 어떻습니까? 오늘의 내가 가장 편안하게 쉬는 곳입니다. 박 선생님은 생일날이 되면 자신에게 선물을 줍니다. 바로 대형 폐기물 스티커입니다. 지난 1년간 나를 힘들게 했던 낡은 가구들, 안 쓰는 물건들 과감하게 딱지 붙여 내보냅니다. 그 빈자리에 무엇을 채우냐고요? 아무것도 안 채웁니다. 대신 그 빈 공간에 아침 햇살을 채웁니다. 좋아하는 음악에 채웁니다. 박 선생님의 자녀들은 명절마다 부모님 댁에 오는 걸 좋아합니다. 힐링 여행처럼 생각합니다. 오면 쾌적하니까요. 냄새 안 나고 잠이 잘 오니까요. 진짜 품격 있는 노후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값비싼 가구로 채우는 게 아닙니다. 나라는 사람이 돋보이도록 여백을 만들어주는 것. 그게 진짜 똑똑한 어른의 태도입니다. 박사님, 머리로는 알겠는데요. 막상 버리려니 손이 떨려서 못하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게 당연합니다. 평생을 모으고 살았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다 버립니까?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부담 없이 비우는 요령입니다. 후회 없이 정리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입니다. 그 전에 아주 흥미로운 사례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평생 이쑤시개 하나도 못 버리던 분이 계셨습니다. 60대 이 선생님이신데요. 이분의 인생이 바뀐 건 아주 우연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팠답니다. 응급실에 갔더니 당장 입원하라고 했죠. 급하게 짐을 챙기러 집에 들렀습니다. 딱 10분밖에 시간이 없었습니다. 정신없이 속옷 몇 벌, 세면도구, 칫솔만 챙겼습니다. 가방 하나 들고 현관문을 나섰는데 순간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더랍니다. 아, 내 집에 물건이 수만 개가 있는데 정작 내가 죽느냐 사느냐 할 때 필요한 건 이 가방 하나뿐이구나. 그동안 끌어안고 살았던 300만 원짜리 밍크코트, 장식장에 비싼 양주병, 베란다에 묵은 쌀. 그 순간에는 다 아무 소용 없더랍니다. 그저 쓰레기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태어나고 돌아오신 이 선생님은 그 길로 트럭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다짐하셨죠. 나는 이제부터
가방 하나의 마음으로 살겠다.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여행자처럼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하루하루가 더 소중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거창한 계기가 필요 없습니다. 오늘 당장 질문을 던져보세요. 만약 내일 내가 갑자기 입원한다면, 그러면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보일 겁니다. 자, 마음의 준비가 되셨나요? 그럼 이제 실천해 봅시다. 첫 번째, 하루 10분 일개 버리기입니다. 날 잡아서 대청소하지 마십시오. 그러다 몸살 납니다. 그냥 매일 아침 눈 뜨면 딱 10분만 투자하세요. 눈에 보이는 안 쓰는 물건 딱 1개. 그것만 골라서 쓰레기통에 넣으십시오. 오늘 하루 양말 한 짝, 내일은 유통기한 지난 약 한 봉지. 이렇게 하루 1개면요. 1년이면 365개가 사라집니다. 댓글 모아 태산입니다. 두 번째, 임시 보관 상자를 만드십시오. 이거 버렸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어쩌지? 이 생각이 가장 무섭죠. 그럴 땐 망설임 상자를 하나 만드세요. 고민되는 물건을 일단 거기에 다 넣으십시오. 그리고 상자에 오늘 날짜를 크게 적어두세요. 만약 6개월 뒤까지 그 상자를 한 번도 안 열어봤다면 그건 정말 필요 없는 물건입니다. 그때는 상자째로 과감하게 버리시면 됩니다. 뇌에게 일단 보류라는 핑계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훨씬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추억은 사진으로 남기십시오. 아이들이 만들어준 카네이션, 30년 된 상장. 물건은 낡았지만 추억 때문에 못 버리시죠? 그럴 땐 스마트폰을 꺼내세요. 예쁘게 사진을 찍으십시오. 그리고 물건은 버리세요.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건 물건의 부피가 아닙니다. 그 안에 담긴 기억입니다. 사진으로 남기면 공간은 차지하지 않습니다. 언제든 꺼내볼 수 있으니 일석이조입니다. 자, 어렵지 않으시죠? 하루 한 개 버리고 망설여지면 상자에 넣고. 추억은 사진으로 찍는다. 이 작은 습관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꿉니다. 여러분의 집을 호텔처럼 바꿔줄 겁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물건들로 꽉 막혀있던 거실이 환하게 비워졌습니다. 베란다 창문을 엽니다. 신선한 바람이 막힘없이 집안 끝까지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깨끗한 공간 한가운데 여러분이 편안하게 앉아 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시원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흔히 복을 받는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릇이 무언가로 가득 차 있으면 어떨까요? 아무리 귀한 복을 부어줘도 다 넘쳐 흐릅니다. 띄워야 채워집니다. 여러분이 용기 내어 묵은 짐을 덜어낸 그 빈자리, 그곳은 그저 텅 빈 공간이 아닙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노후를 채워줄 건강이 들어올 자리입니다. 평온함이 깃들 자리입니다. 새로운 행운이 들어와 앉을 가장 귀한 자리입니다. 지금 당장 완벽하게 비우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쓰레기 봉투 하나를 채워 묶어내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시작하신 겁니다. 과거의 짐을 내려놓고 새로운 인생을 맞이할 준비를 마치신 겁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생각난 물건이 있으신가요? 나도 이거 하나는 꼭 버려야겠다. 그런 물건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나는 오늘 무엇을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글 다짐이 진짜 비움을 시작하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더 가볍고 더 자유로운 노후를 원하시나요? 저와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비워낸 그 자리에 삶의 지혜를 채워드리겠습니다. 오늘 밤은 어지러운 생각들도 싹 비워내시고요.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편안한 잠 주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생문답의 이혜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